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현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4월 19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4월 20일 평택촌놈 토요시간 오늘도 제가 대신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변하니까 다음 주에 상황을 보시면서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유료 서비스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전문가가 2명이 있죠.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확인을 하시고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모두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캔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저점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 변수만 없다면 크게 흔들릴 상황은 아닌데 지금 외부 변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인사들의 발언들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뭐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발언들도 나왔는데 현실성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물가가 그렇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 좀 주춤한 것도 사실이지만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흔들림을 이용해서 종목을 다시 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지 종목을 접근하고 시장을 본다. 그건 좀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어떤 우량한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종목을 발굴했을 때는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은 필요합니다만은 단기나 중기 매매를 할 때는 지수를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수를 잘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질 걸로 보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기반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극우 정당들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떤 행동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란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이란이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의 본토를 다시 보복 공격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다. 만약에 정말 핵전쟁의 위험까지 번진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마 양 국가들도 핵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살아남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확전이 엄청나게 심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란이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해도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확전이 된다거나 전면전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서로의 국가를 침범한다거나 하는 지상군이 투입돼서 침범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건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렁이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단기 매매가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장기 종목을 묻어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럴 종목들을 들어가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단기는 역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좀 출렁이고,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출렁이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까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오늘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월요일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수 흐름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한국도 월요일에 다시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출렁인다 그러면 한국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역시 전쟁의 어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란이 다시 또 이스라엘 쪽에 어떤 식으로든 또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 시장이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저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반등이 한 번씩 나왔다가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 나오고 그런 흐름 정도로 박스권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는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둬야 할 종목군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장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들어갈 테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테마라든지 또 여러가지 뭐 2차전지라든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단기 중기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여기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좋은 그런 테마군이죠. 보시면은 여기 SFA 반도체부터 쭉 해가지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거의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쭉 이렇게 종목들을 보세요.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을 쭉 추려 놓으십시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 한미반도체나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일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쭉 보시고 반도체 쪽에서 고르세요. 살펴보세요. 적당히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 그런데 단기에 뭐 어떤 악재로든지 갑자기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수익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이 좀 좋으면 좀 더 끌고 가보든지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살펴보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다른 종목들을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는 분명히 가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지만 단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반도체가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도 엄청나게 다 빠졌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장중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단기에 낙폭도 크고 반등폭도 크다. 왜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빠질 때는 또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 기술적으로 저점을 찍었다 싶은 종목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15% 20%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져 놓으면은 던지고 아니면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쪽을 공략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마에 대한 업종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의 흐름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전쟁 흐름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시황이었고요. 저는 봉추 선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